안녕하세요, 피아노캔. 오늘만큼은 사망고양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은 무분별한 악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매일 아침 제 유튜브에 달린 악플을 제 손으로 직접 지어가며 일과를 시작합니다. 악플러들은 대부분이 익명성이라는 가림막에 숨어 그것이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든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든 동기를 불문하되 피해자의 마음과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게 해 약해지게 하고 결국엔 무너지게 하여 최악, 최후에 이르러 피해자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게 하는 엄연히 치명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3월 31일 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기억하시나요? 본 영상에서는 한 학생이 일면식조차 없는 저를 방패로 내세우며 다른 스트리머에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언행들을 내뱉습니다. 결국 최후에는 저에게 선처를 받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마치 삼류 드라마와도 같은 뻔한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스트리머 외에도 다른 스트리머들이 동일한 수위 혹은 그 이상의 악플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저는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전 가해자 측과 연락을 먼저 주고받을 수 있었고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좀 안 좋은 일이었어. 제가 나쁜 말인지 알았는데 제가 그 넘어가 주실 줄 알고. 마지막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근데 형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서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뭐라 해야 되나?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여러분들은 진정 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그저 지금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귀찮은 모습만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가해자와 단둘이 한 공간에 남아 나누었었던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그 학생에 대한 자그마한 믿음을 가져보았고 악행을 저질렀던 학생이라도 강력한 계기가 있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사건을 불문에 붙이며 선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오로지 공개 목적으로 해당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있던 후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똑같은 범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보를 받은 직후 1차 사건의 동일 인물이 아니기를 제일 먼저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받은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습관, 말투, 범행 방식 그 모든 것이 1차 사건의 가해자와 똑같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한 통의 연락이 도착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기점으로 몇 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품고 있던 심증은 확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1차 사건의 가해자와 현재 용의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1차 가해자와 연관이 없는 척 저를 떠보기 위해서 1차 가해자를 제 3자로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결국 제 직감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불과 몇 주일 전에 저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던 그냥 철이 없었던 학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그때 본인을 놔주었던 저를 농락하듯이 그리고 보란듯이 저에게 잡혔었던 그 상황을 발판 삼아서 학습까지 하며 사전에 추적을 방지하기 위함인지 본인과 관계없는 정보도 이용해 더 많은 계정을 생성하기에 이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상습적으로, 악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박차를 가합니다. 저와의 사건 이후의 영향인지 규모가 큰 스트리머들은 대상에서 배제시키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스트리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범행을 일삼는 치밀함마저 보입니다. 사태는 더욱더 불거져 피해자가 더 늘어나버린 상황. 수십 명의 스트리머들에게 인신공격 그리고 응단패사를 보냈다고 한 가해자의 진술과 맞게 실제로 제보를 받은 것만 1차 사건 때 받았던 제보의 몇십 배 분량이며 매일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녀석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가식적으로 반성하던 가면 밑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저는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현 사태를 침착하게 설명드리고 최우선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으나 카톡에 읽은 표시가 사라지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별다른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보호자님과 얘기를 하기 위해 첫 번째 전화를 드렸지만 단 1초 만에 전화 수신을 끊어버립니다. 당연히 두 번째 전화부터는 무응답입니다. 개인적인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연락을 재차 드렸음에도 여전히 전화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모든 연락 방법을 동원한 제 호소는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가해자의 부모님과 사과는커녕 한마디의 이야기조차 아니 목소리조차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뒤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는지 가해자 학생 본인은 본인의 얼굴, 신상으로 일치되는 카톡 프로필과 배경 내역들이 모두 삭제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부모님조차 본인 상태 메시지에 적혀있었던 근무지의 이름, 본인이 원장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 이름마저 삭제하는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다음 날에는 단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홀로 꼬박 밤을 지새운 제 노력이 보답을 받은 것인지 이른 점심부터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음 보는 번호,
가해자의 보호자님인가 싶어 살짝은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수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가해자 측의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고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왜 보호자분께서 일을 더 크게 벌이시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했지만,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사와 통화 도중에 저희 피해자 측에서 제시할 증거 자료가 있으면 본인에게 보내시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확실히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상대는 지금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갈 건덕지를 찾고 있구나. 상대 측은 부산의 유명한 병원 기약 없는 소모전으로 가게 된다면 저 또한 완벽한 승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누군가의 보복심으로 명예훼손 등 수억 대의 소송을 받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피아노캣이라는 사람에 대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엇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대의 하나만을 위해 이 사건의 총대를 맬 정도로 포부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소중한 사람들과 다른 스트리머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증명해내려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 마치 지금 상황처럼 이유 없는 언어폭력과 더불어 물리적 폭행을 당하며 하소연할 곳조차, 몸을 기댈 곳조차 없어서 그저 집안에서 울음을 삼키며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고층 아파트 난간에 올라갔던 그때의 저와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